손톱이 또 깨졌구나. 피가 멈추질 않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어머니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한겨울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며느리. 그로부터 10년 후 천석군이 되어 돌아온 그녀 앞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물과 감동에 버려진 며느리의 돌박 기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기운이 감도는 어느 깊은 밤 옥부는 아주 아늑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너는 어디서 왔니? 번쩍번쩍한 황금 두꺼비가 내 품으로 덥석 안기네? 아이고 묵직하기도 해라 그래. 우리 같이 살자꾸나 복덩아. 나의 복덩아. 그때 날카로운 새벽 닭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고 옥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로다. 집채만한 황금 두꺼비가 내 치마폭에 안기다니.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려는 태몽은 아닐까?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옥분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년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잠꼬대냐? 개꿈도 가지가지다. 내년이 이 집에서 나갈 때가 되니 헛것이 보이는 게지. 썩 나오지 못해. 그것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천하의 대길몽이자 굴러들어온 거대한 복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제 발로 그 귀한 복을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을 제 발로 걷어찬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옥분을 내쫓을 채비만 서둘렀습니다. 잠시 후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가운데 녹그릇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요란한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칠칠 맞은 년, 밥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 들어온 지 7년이 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감히 밥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느냐. 에잉,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사 음식 장만하느라 얼어서 그만. 변명은 손이 얼어. 내년 뱃속이 얼음장 같으니 7년 동안 태기가 없는 게지. 썩 비켜라. 오늘 드디어 새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다. 멀리서 둥둥거리는 축하 북소리와 함께 화려하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금천 김대감댁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7년을 버틴 며느리 옥분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첩이 낳은 아들을 축하하는 잔치판이었습니다. 드르륵 방문이 열리고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첩이 아기 웃음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거기 엎드려서 뭐 하세요? 호호호 인사하세요. 이 아이가 바로 대감마님의 대를 이을 진짜 핏줄이랍니다. 오냐 내 강아지. 어쩜 이리 이목구비가 대감마님을 쏙 빼닮았느냐.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어머님, 그런데 형님은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 건가요? 제 아들 보기가 민망해서 방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옥분아 들었느냐? 이제 이 안방 주인은 아들을 낳은 이 아이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그 말에 옥분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어머님? 나가라니요? 갈 곳도 없는 저더러.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7년을 이 집에서 소처럼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시끄럽다. 소방 맞은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자, 얘딱.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은비녀다. 이거 하나면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낡은 은비녀 하나가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옥분의 7년 세월에 대한 유일한 품삯이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고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자 거친 눈보라가 확 덮쳐왔고 옥분은 털썩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맨발로 눈을 밟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아, 어머니, 서방님, 신발이라도, 제발 신발이라도 신게 해주십시오. 발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하느냐? 재수옴 붙는다. 소금 가져와라. 소금. 전현 나간 자리에 소금을 왕창 뿌려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자루에서 굵은 소금을 꺼내 차악 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금 알갱이가 옥분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습니다. 아, 따가워. 하얀 눈 위로 더 하얀 소금이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소금 알갱이는 옥분의 찢어진 마음과 얼어터진 피부를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대문을 닫아 걸었고 철컥거리며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짐승도 이렇게는 안 버립니다. 흑흑, 하늘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이 억울함을 어찌합니까? 눈보라 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결국 옥분은 맨발로 눈 덮인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고 비틀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옥분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옥분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누군가 물을 찾는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옥분이 또 다른 꺼져가는 생명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 옥분의 거친 숨소리가 두 개 겹쳐 들려왔습니다. 자신도 동사하기 직전이었지만 옥분은 차마 쓰러진 노승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노승을 둘러업은 옥분. 그녀의 맨발이 눈밭을 디딜 때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옥분은 이를 악물고 산 아래 의원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스님도 제발 살아주세요.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낡은 대문 앞에 도착한 옥분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끼잉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의원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무슨 난리야? 어디 보자. 쯧쯧. 노인네는 숨이 거의 넘어갔고 부인도 꼴이 말이 아니구려. 치료비는 있소? 보아하니 거짓꼴인데. 의원님, 지금 가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갚겠습니다. 제발 이 스님부터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돌아가십니다. 외상은 어림없소. 요즘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돈 없으면 다른 데 가보시오. 내쫓기 전에 나가요. 의원이 매몰차게 문을 닫으려 하자 옥분은 문을 잡고 버티며 다급하게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짤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낡은 은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쫓으며 던져준 옥분의 지난 7년 세월이 담긴 마지막 재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당장 옥분의 입에 풀칠할 곡식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녀를 의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은비녀입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 제발 사람만 살려주십시오. 낡긴 했지만 은비녀는 맞구만. 좋소. 일단 들어오시오. 약이나 한 첨 지어드리지. 약탕기 끓는 소리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옥분의 희생 덕분에 노승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간호한 끝에 노승은 마른 기침을 하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콜록, 콜록, 여기가 어디인고?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보살님, 그대도 성한 몸이 아닌 듯한데 어찌 나 같은 늙은이를 구했소? 약값도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 가진 것을 다 내어주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버려진 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오히려 기뻤습니다. 노승은 옥분의 맑은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사실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풍수의 대가 무감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눈에 옥분의 얼굴에 서린 기이한 운명의 빛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보살님의 얼굴에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운이 남아있어. 내 목숨값을 대신하여 그대에게 살 길을 하나 일러주리다. 살 길이라니요? 이 산 너머 지장사 뒷산에 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 있어. 겉보기엔 돌무더기 같으나 그 속에는 기운이 꿈틀대는 천하의 길지요. 그곳으로 가시오. 그 땅이 그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이오. 스님의 말을 믿고 옥부는 지장사 뒷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이 구르는 소리와 까마귀 울음소리만 가득한 황량한 땅.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여자 미쳤나 봐. 저기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돌밭이야. 도깨비도 안 사는 땅이라고. 쫓겨나더니 실성했군, 실성했어. 저기서 뭘 해먹고 살겠다고. 옥분의 눈앞에는 끝도 없는 자갈과 바위뿐이었습니다. 은비녀도 잃고 빈손으로 돌밭에 선 여인.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피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바위를 잡았습니다. 이게 길지라고요? 아무리 봐도 돌밖에 없는 죽은 땅인데. 스님, 정말 여기서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해야 한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내 손으로 기어이 이 땅을 살려내고 말 것이다. 옥부는 기압을 넣으며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비웃는 돌밭. 다음 날부터 옥분의 처절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장사 뒷산은 흙보다 돌이 더 많은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쨍그랑, 쿵, 쉴 새 없이 돌이 부딪히고 구르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홈이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바위를 파내고 자갈을 골라내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매일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여자 김대감 댁에서 쫓겨나더니 실성을 했나 봐. 저런 돌밭을 일궈서 뭘 하겠다고 저 난리야. 손이 다 망가지겠네. 그러게 말이야. 귀신도 거들떠 안 보는 땅이라는데. 아이고, 저 손 좀 봐. 피투성이가 됐어. 옥부는 날카로운 돌을 집어 던지며 신음했습니다. 손톱이 또 깨졌구나. 피가 멈추질 않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어머니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옥분의 10손가락 지문은 모두 닳아 없어졌고 손톱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나무 껍질을 씹어 삼키면서도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을 버린 시댁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오기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어느 날 옥분은 밭 한가운데 박힌 집채만 한 바위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온몸으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끙! 비켜라 이 돌덩이들아! 내 팔자가 너보다 질기다! 절대로 안 진다! 쿠구궁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뽑혀 굴러갔습니다. 옥분이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지려는 찰나 바위가 빠져나간 깊은 구덩이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퐁퐁 쪼르르. 그것은 맑고 청아한 물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물. 순간 땅속에서 싸아하고 물줄기가 분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바위 틈새에서 맑은 샘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돌밭 깊은 곳에 숨어있던 수맥, 무감 스님이 말했던 바로 그 길지의 생명수였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으하하. 스님 말이 맞았어. 죽은 땅이 아니었어.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흑흑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분은 터져나오는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며 환희에 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물은 옥분의 찢어진 손을 씻어주고 타들어가던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돌밭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었지요. 샘물이 흐르자 메말랐던 흙이 검게 변하며 기름지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씨앗만 뿌리면 무엇이든 자라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옥분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씨감자와 옥수수 씨앗을 꺼내 흙을 파고 심었습니다.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내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 세상에서 제일 배부른 열매가 되어다오. 생명의 물길을 튼 옥분의 돌봐. 하지만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밭에 푸른 싹이 돋아날 무렵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대가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돌밭에 여린 싹이 돋아날 무렵 조선 팔도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늘은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대가뭄이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매미들만이 목청이 터져라 울어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아이고, 목이 타서 죽겠네. 우물이고 개천이고 모조리 말라버렸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릴 다 말려 죽이실 작정인가. 마른 풀을 밟는 힘없는 발소리만이 가득한 마을. 논밭은 타들어가 잿빛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붉게 타들어갈 때 유일하게 푸른 빛을 띠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분의 돌밭이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맑고 시원한 샘물 소리가 그곳에만 울려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목말라 죽어가는데 이 척박한 돌밭에서만 물이 솟다니요. 아가들아 많이 먹어라. 시원하게 마시고 쑥쑥 자라라. 옥분은 물을 떠서 밭에 뿌리며 감사해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터진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생명줄이 되어 감자와 옥수수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옥분 자신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확대가 되지 않아 먹을 것이라곤 산에서 벗겨온 소나무 껍질뿐이었으니까요. 옥분은 질긴 껍질을 억지로 씹어 삼키며 목이 메어 캑캑거렸습니다. 쓰다. 너무 써. 백가죽이 등짝에 붙은 것 같구나. 눈앞이 자꾸만 핑 도네. 그때
옥분의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극심한 허기에 옥분은 품속에 아껴둔 마지막 씨감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즙이 입안을 채울 것 같은 유혹에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돼.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이건 씨앗이야. 이걸 먹으면 내일이 없어. 참아야 해. 옥분아, 참아라. 제발 참아. 옥분은 감자를 입에 가져갔다 떼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을 파고 감자를 묻으며 흙을 다독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 했구나. 어서 흙으로 돌아가거라. 내 뱃속 대신 땅속에서 10배, 20배로 불어나거라. 나는 굶어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 옥분은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심정으로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성한 옥수수 잎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 실한 것들 좀 봐. 내 키보다 더 높이 자랐어. 옥수수 껍질을 벗기자 노란 알갱이가 드러났고 호미로 땅을 파자 주먹만한 감자가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감자다. 주먹만한 감자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구나. 하하, 살았다. 농사가 되었어. 어머니,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하하. 지옥 같은 가뭄 속에서 옥분의 돌반만이 기적처럼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옥분이 캐낸 감자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옥수수는 아이 팔뚝만큼 굵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피와 눈물, 그리고 죽음을 견뎌낸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산 아래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들의 시체 위로 금천 김대감 댁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옥분의 돌밭이 생명으로 넘쳐날 때 산 아래 김대감 댁 광산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살벌한 채찍 소리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가뭄으로 빚을 진 소작농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금을 캐게 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밥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어두운 갱도 속으로 기어들어가야 했지요. 동작 봐라. 군뱅이 삶아 먹었냐?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국물도 없다. 더 깊이 파. 금맥이 나올 때까지 파란 말이다. 아이고, 나리.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사흘을 굶고 일했더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시끄러워. 물 마실 힘 있으면 곡괭이질이나 한 번 더 해. 이 늙은이가 어디서 엄살이야. 십장의 발길질에 노인이 윽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피고름이 흐르는 광산 위쪽 김대감의 기와집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곳간에 쌓인 묵직한 금괴가 짤랑거리는 소리와 기름진 고기를 씹는 탐욕스러운 소리였지요. 호호, 이것 보게. 금괴가 또 늘었어. 가뭄이 드니까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쉽구만. 쌀 한 줌 빌려주고 논밭 문서를 통째로 빼앗으니 이게 웬 횡재냐. 암여 어머니. 백성들 목숨줄을 쥐고 흔드니 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굶어 죽는 놈들이 천지빛깔이인데 우리 집 곳간은 터져나갈 지경이니. 허허. 어머님, 저 이번에 비단옷 한 벌 더 해주세요. 광산에서 캐온 금으로 만든 금가락지도요. 제 아들이 이 집 복덩이라니까요. 그 쫓겨난 년이 있었으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겠어요? 오냐 오냐. 다 해주마. 그깟 밥만 축내던 년 지금쯤 어디서 객사했겠지. 꼴도 보기 싫은 것. 자, 어서 고기나 더 구워라.
술맛이 아주 꿀맛이구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창밖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물 한 모금이 없어 흙탕물을 하자 먹는 지경이었지만 김대감 댁 안채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첩은 하인이 떠온 물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탁해? 여봐라. 쌀 씻은 물, 뽀얀 쌀뜨물 다시 대령해라. 내 피부가 요즘 거칠어져서 쌀뜨물로 세수를 해야겠단 말이다. 마님, 지금 우물이 다 말라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귀한 쌀뜨물을 고작 세수하고 버리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마시냐? 피부에 양보한다지 않느냐? 에이, 더러워. 이 물은 그냥 하수구에 버려라. 첩은 신경질적으로 쌀뜨물을 하수구에 쏟아버렸습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허연 물을 보고 뼈만 앙상한 어린아이 하나가 기어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흐르는 그 더러운 물이라도 하자 먹으려 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첩은 더럽다는 듯 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무슨 더러운 짓이야? 재수없게. 여봐라. 이 거지 녀석 당장 내쫓아라. 내 비단신에 침 묻는다. 으앙 배고파요. 한 모금만. 으앙. 생명을 살릴 귀한 물을 하수구에 버리고 그것을 핥는 아이를 매질하는 김대감댁. 하늘은 이 참혹한 광경을 빠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머지않아 천둥벼락이 되어 저 기와집에 떨어질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콰르릉하고 천둥이 치자 지나가던 백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탄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악기들은 왜 안 잡아가나? 우리는 흙 파먹다 죽는데 저놈들은 쌀뜨물로 세수를 하네. 조용히 해. 들키면 광산으로 끌려가. 아이고, 내 새끼가 며칠째 굶어서 눈이 뒤집혔는데 어디 가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을 수 없을까? 절망에 빠진 백성들 사이에 어느 날부터인가 희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돌밭에 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지장사 뒷산에 가면 옥수수랑 감자를 공짜로 나눠주는 여인이 있대. 그 척박한 돌밭에서 풍년이 들었다더군. 정말인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믿져야 본전이지. 여기서 굶어 죽느니 거기로라도 가보세. 어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던 마을에 옥분의 돌밭으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벌레 울음소리와 바람이 옥수수 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지장사 뒷산 옥분의 돌밭에는 굶주린 이들이 모여들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귀에 감자밭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웬 더벅머리 소년 하나가 흙 묻은 생감자를 허겁지겁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희익자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딱 하나만 먹으려고. 흑흑흑. 우적우적 생감자를 씹던 소년은 옥분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웅크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 아래 김대감 댁에서는 쌀뜨물 좀 하차 먹으려다 발길질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옥분은 매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를 건넸습니다. 쯧쯧. 흙 묻은 생감자를 먹으면 배탈이 난단다. 이리 온. 자, 이거 먹거라. 따뜻할 때 먹어야 탈이 없지. 이 귀한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도둑놈인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짐승처럼 훔쳐먹거나 날로 먹지는 마라. 사람은 굶어 죽을지언정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단다. 당당하게 달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나누어 줄 것이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 하는데요. 부모님은 굶어 돌아가시고 저만 남았습니다. 엉엉. 그래, 개똥아. 오늘부터는 여기서 밥도 먹고 글도 배워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옥부는 소년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훗날 서로에게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어줄 두 사람의 인연은 바로 이 찐 감자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옥부는 개똥이뿐만 아니라 부모 잃은 아이들을 하나둘 거두어 낮에는 농사를, 밤에는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돌밭은 단순한 구호소를 넘어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커다란 가마솥에서 죽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자, 천천히 드세요. 뜨겁습니다. 아이야, 너도 이리 온.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걸신들린 듯 죽을 먹는 북새통 속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진 갓을 쓰고 누더기를 걸친 남루한 행색의 사내. 그는 거짓대 틈에 섞여 묵묵히 옥수수 죽을 비우더니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옥분에게 툭 뼈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거참, 죽맛 한번 기가 막히구려. 헌데 부인,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다간 부인 목도 안 남겠소. 이 흉년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어찌 이리 퍼주는 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소?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후회라. 제가 만약 혼자 먹는다면 오늘 하루는 배부르게 살겠지요. 하지만 나누어 먹으면 우리 모두가 내일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계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순간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탐관오리의 비리를 캐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 거지로 위장한 채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사는 속으로 깊은 감탄을 삼켰습니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었다더니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저 아래 김대감 놈은 쌀뜨물을 버려 백성을 울리는데 이 여인은 생감자를 훔치는 아이에게도 따뜻한 밥과 가르침을 주는구나. 어사는 품속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김대감의 죄상과 옥분의 선행을 조정에 알릴 장계였습니다. 사각사각 글씨 쓰는 소리가 멈추자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부인, 이죽 한 그릇 값은 조만간 아주 크게 갚아드리리다. 예, 갚다니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르신 것을. 아니요. 반드시 갚아야지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말이요. 거지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 아래 김대감 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탐욕스러운 김대감 일가를 단죄할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 댁에는 불길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집을 집어삼킬 듯 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개들이 불안하게 짖어댔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비단요 위에 누워 백성들에게 뜯어낸 금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좋다 좋아. 이 금덩이들 좀 보게. 번쩍번쩍한 것이 아주 내 눈을 멀게 하는구먼. 여봐라. 술을 더 가져오너라. 오늘 밤새 마시고 놀자꾸나. 암여, 대감, 우리 집 꽃가는 마르지 않는 셈이지요.
내일은 저 아랫마을 박서방네 논문서를 뺏어오면 됩니다. 호호.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문이 박살나고 술상이 와장창 뒤집어졌습니다. 뭐야? 어떤 놈이 감히 대감집 대문을 부수느냐? 어둠 속에서 징소리가 웅장하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암흑 속에서 횃불을 든 역졸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며칠 전 옥분의 밭에서 죽을 얻어먹던 그 남루한 사내가 관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슬 퍼런 마패가 들려 있었지요. 죄인 김가놈은 듣거라. 내 놈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 금탑을 쌓고 흉년의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백성을 굶겨 죽인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감히 내 놈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어사또나리.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으악.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지만 포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여봐라. 이 집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저 탐관오리와 그 일당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와글와글 환호하는 백성들이 곳간 문을 부수고 곡식을 꺼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금괴, 안 돼.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나라, 이거 못 놓느냐?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리 비켜. 포졸이 밀치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끌려갔고 시어머니는 텅 빈 곳간 앞에서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첩이었습니다. 에잇 망했어. 다 끝났다고. 이 늙은이들 믿고 살다간 나까지 죽게 생겼네. 이 폐물이라도 챙겨서 도망가야지. 폐물을 쓸어 담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얘야, 너 어디 가느냐? 그 보따리는 뭐냐?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대감은 끝났어요. 저는 제 아들 데리고 살길 찾아갈 테니 어머님은 알아서 사세요. 아 참, 이 비단옷도 제가 가져갑니다. 뭐라?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제 도망을 가. 거기 서라 이년아. 첩은 비열하게 웃으며 대문을 박차고 도망쳤고 쫓아가던 시어머니는 힘없이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도둑년. 내 며느리 옥분이 쫓아내고 들어앉더니 결국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아이고 분해라.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김대감은 감옥으로, 첩은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기와집과 알거지가 된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금천 김대감 댁이 멸문지화를 당한 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옥분이 거둔 아이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고 옥분의 돌밭은 가난한 이들의 낙원이 되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10년 세월을 길바닥에서 구르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스산한 겨울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길 위에서 늙고 병든 노인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배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 팔자는 어찌 이리 모질단 말이냐. 남편도 화병으로 죽고 며느리도 도망가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된 시어머니. 그녀는 죽지 못해 산다는 심정으로 소문만 무성한 산 너머 산골 성자의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서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자 활기찬 사람들의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밥 냄새다. 하얀 쌀밥 냄새야. 여보시오. 늙은이가 굶어 죽게 생겼소. 제발 밥 한 덩이만 적선해 주시오. 콜록.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철퍼덕 쓰러지자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이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큰 어머님께서 배고픈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보내십니다. 시어머니는 청년의 부축을 받아 배급소 앞줄로 갔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있는 여인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성자님, 제발 죽 한 국자만 적선해 주십시오.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댁네개가 먹다 남은 거라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10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국자를 들고 있던 옥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쨍그랑 국자가 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 일순간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쇳소리 나는 목소리는 어머니? 설마 10년 전 그 위세 등등하던 마님이 저런 꼴로? 세월은 공평했습니다. 악독했던 시어머니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고 버려졌던 며느리는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망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늙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낮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할머니. 예, 아이고 아닙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어찌 귀한 분 용안을 뵙겠습니까? 그저 죽이나 한 그릇 주시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라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숨을 헉 들이키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더러 어머니라 했소?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 그 흐릿한 눈동자에 10년 전 자신이 소금을 뿌렸던 며느리 옥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맺혔습니다. 너는 오옥분이? 예, 어머니. 10년 전 소금 맞고 쫓겨난 며느리 옥분입니다. 그 곱던 얼굴이 10년 세월에 어찌 이리 다 상하셨습니까? 사살아 있었어? 내가 여기 왜 있어? 이 많은 곡식이, 이 마을이 다 내 것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은비녀 하나가 10년 동안 이 돌밭을 일구고 저를 살렸습니다. 헌데 어머니는 그 많은 금괴를 다 어쩌시고 10년 만에 이런 꼴로 오셨습니까? 자신이 버린 며느리는 천석군이 되어 있고 자신은 그 앞에서 밥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시어머니는 수치심과 공포에 충격을 받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국자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한가득 펐습니다. 옥분이 죽그릇을 들고 한 걸음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며 발악했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아이고 창피해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는 밥을 먹겠느냐.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휑하게 부는 바람 소리만이 감도는 긴장된 정적 속에서 수백 개의 눈동자가 두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이 1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옥분에게 했던 짓이 있으니 돌을 맞거나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 죽여라. 나를 죽여. 내가 소금을 뿌리든 몽둥이질을 하든 다 마지마. 내 죄가 너무 커서 10년을 빌어먹고 살았어도 죄값이 안 씻기는구나. 흑흑. 그때 옥분이 말없이 창고로 걸어가더니 드르륵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묵직한 하얀 자루였습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0년 전 옥분을 내쫓을 때 뿌렸던 그 하얀 소금 자루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뿌려라. 어서 뿌려. 내 눈에 소금이 들어가 멀어버려도 싸다. 어서 해라.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자루가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옥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루끈을 풀었습니다. 눈 뜨세요, 어머니.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뭐라?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눈을 뜨자 열린 자루 안에는 하얀 소금 대신 윤기가 흐르는 햅쌀과 노란 옥수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의 피땀으로 10년간 일군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는 제게 소금을 뿌려 내쫓으셨지요. 그 소금이 제 가슴을 얼마나 쓰리게 했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합니다. 하지만 옥부는 울음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 쌀자루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다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짓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라면 밥을 줘야지요. 옥부나, 내가 나한테 밥을 준단 말이냐? 내 며느리 자리를 뺏고 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천하의 죄인한테? 드세요. 가져가서 배불리 드세요. 살아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사세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벌입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흑흑, 옥분아,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눈이 멀었어. 복덩이를 발로 차고 똥오줌을 끌어안고 살았구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차라리 때려다오. 욕을 해다오.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쌀자루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옥분의 넓은 아량이 시어머니의 썩어빠진 양심을 송곳처럼 찔러대니 그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울리는 신명나는 풍물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인, 옥분 부인, 큰일 났습니다. 아니, 대경사가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0년 전 감자밭에서 부인이 거두어 공부시켰던 그 고아들 말입니다. 그 세 분이 이번 과거 시험에서 나란히 장원급제를 해서 금이환영하고 있습니다요. 지금 어사화를 꽂고 꽃가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10년 전 생감자를 훔쳐먹던 그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훤칠한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옥분의 뒷바라지로 자란 그들이 보란 듯이 성공하여 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입니다. 웅장한 풍물 소리와 함께 세 아들은 옥분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개똥이입니다. 소자들 10년 공부 끝에 과거 급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피땀으로 키워주신 은혜, 이제야 보답하러 왔습니다. 오냐 오냐 장하다. 내 아들들아, 돌밭에서 감자 먹고 자란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나랏 일꾼이 되었구나. 어머니,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정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제 답안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장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뭐라고 썼더냐? 큰 정치란 굶주린 아이에게 생감자 대신 찐 감자를 내어주는 어미의 마음이다.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몸소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었을 뿐인데 임금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문민관의 자세라 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글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나는 내 친아들에게 남의 것을 뺏는 탐욕만 가르쳐 도둑놈을 만들었는데 옥분이는 굶어 죽어가는 고아에게 나누는 법을 가르쳐 나라의 정승을 만들었구나. 잘못 살았다. 내 평생을 정말 헛살았어. 시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꽃가마에 태워드리겠습니다. 오냐, 오냐, 장하다. 돌밭에서 감자 먹고 자란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나랏 일꾼이 되었구나. 고맙다.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주어 정말 고맙다. 옥분과 아들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감동적인 순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10년 전 탐욕을 부리다 감옥에 갇혀 소식조차 끊겼는데 며느리가 거둔 남의 자식들은 저토록 훌륭하게 자랐으니 이보다 더 비참한 비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은 도둑질하다 죄인이 되었는데 저 아이들은 옥분이가 살려 정승 판서감을 만들었구나. 시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사람 됨됨이는 핏줄이 아니라 기르는 마음에 달린 거였어.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복을 제 발로 걷어찼어.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른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쥐구멍을 찾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옥분이 아들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밥은 다 드시고 가셔야지요. 아이고, 며느라가. 아니, 부인.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나는 그냥 산속에 가서 조용히 죽으련다. 제발 나를 잊어다오. 아니요. 죽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사셔서 어머니가 버린 며느리가 얼마나 보란듯이 잘 사는지, 어머니가 쫓아낸 이 돌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이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평생 안고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이자 복수입니다. 옥분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지만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겠다는 옥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의 발 아래 엎드려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질꼬질한 헝겊이 나왔고 그것을 풀자 짤랑하고 낡은 은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분아, 잠깐만. 이거 받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10년 전 내가 쫓겨날 때 내가 바닥에 내던졌던 그 비녀다. 내가 스님 살리느라 의원에게 팔았다지. 나중에 그 소문 듣고 내가 의원에게 가서 사정해서 도로 찾아왔다. 언젠가 너를 만나면 죽기 전에 꼭 돌려주고 싶어서 배가 고파 이걸 팔아 밥을 사 먹고 싶을 때가 수천 번이었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지은 죄를 영영 못 갚을 것 같아서 끝까지 지켰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은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주인이 제대로 찾아갔구나. 이 비녀가 너를 살리고 이 집안을 살렸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이 비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다시는 배고픔과 서름이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옥부는 비녀를 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옥부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산골 어머니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탐욕으로 흥한 김대감 댁은 10년 세월 속에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나눔으로 흥한 옥분의 돌밭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세상에 뿌리내렸지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마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옥분이 은비녀 하나로 돌밭을 일궜듯 여러분이 흘린 오늘의 땀방울이 언젠가 기적의 샘물이 되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돌아오고 선행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버려진 며느리의 돌밭 기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 돌밭에 희망의 꽃을 피우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